안녕하세요, 이세윤입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 해서 어떤 때는 이익을 보고 어떤 때는 손해를 보기도 하는 그런 경우를 만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나한테 불리하고 이렇게 하면 내 이미지가 더 좋아지니까 의도적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어필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동 양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그런 방법으로 행동해야 될 것들, 그리고 절대로 나한테 불리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케이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SNS예요. SNS는 실질적으로 요즘에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아예 관심 없어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전혀 안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두 개 다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하든지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SNS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무해 무덕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예 안 하면 이익도 아니고 뭐 해도 안 끼쳐요. 그런데 이왕 하는 거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SNS 무슨 인스타그램조차 그렇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전부 다 남한테 보여주는 거지 자기 혼자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남에게 보여주는 건데 이왕이면 내 이미지에 적절하게 직장 생활에서 굉장히 나한테 유리하게끔 그렇게 SNS를 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업종 자체가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업종 자체가 유통 쪽이라거나 아니면 뭐 광고나 뭐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SNS가 굉장히 유리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패션, 의류 이제 패션 브랜드에 다닌다 하면 뭐 그런 쪽에 대해서 매장을 오픈을 했다거나 아니면 신상품이 출시됐다거나 그러면 이제 자기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올려서 홍보를 하는 거를 회사는 굉장히 환영하죠. 그리고 그건 회사에 도움이 되고 기여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한테도 메리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래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고, 단 이제 회사에서 막 누구 뭐 김대리 뭐 인스타그램에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네, 뭐 홍보가 효과가 있어 라고 이제 막 칭찬을 들었다고 해서 막 이때가 기회다 그러고 막 다른 그런 개인적인 그런 인스타그램을 업무 시간 중에 그렇게 막 활성화 시켜 놓으면 그건 좀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홍보성은 이제 아무 시간대나 적절하게 이용을 하지만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이제 게시물을 올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주말이나 퇴근 후 시간을 아니면 출근 전 시간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막 이렇게 막 올리고 그래 라고 윗사람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그런 게시물은 업무 시간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한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뭐 그런 유통 쪽이나 그런 쪽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회사의 상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홍보할 일이 없는 그런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사실 SNS로 회사에 기여하는 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이제 SNS를 쓰는데 이때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트렌디한 그런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시는 게 본인 이미지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긍정적인 어떤 문구들을 늘 사용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좀 지양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뭔가 하면 굉장히 우울 모드의 어떤 게시물들, 제가 지난번에는 저 예전에 같이 있던 직원이 무슨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둥 막 이렇게 인스타에다가 막 올려놔가지고 제가 막 놀래갖고 한밤중에 전화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시물들은 사실 그 주변 지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다 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게시물들은 올리지 않는 게 좋죠. 그리고 또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막 새벽 1시에 뭐 친구들이랑 뭐 오늘 막 뭐 파티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직장, 뭐 다른 지인들은 상관이 없는데 직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뭐 늦게까지 저렇게 놀고 이래서 뭐 저렇게 제대로 일을 하겠어? 라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새벽 한두 시에 뭐 게시물, 술 마시는 게시물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아예 생방송을 하시는 분들, 라이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지양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NS는 전략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어떤 그런 이미지 메이킹용으로 쓴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SNS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에게 가장 유리한 편을 찾아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그 가족사나 어떤 개인사에 대한 어떤 지나친 오픈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막 부부 사이가 뭐 지금 굉장히 안 좋다라든지 뭐 아니면 부모님하고 굉장히 안 좋다, 아니면 형제들하고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물론 이제 친해서 하는 거겠지만 회사 동료들과 나누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가와만사성이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회사 업무에 영향을 끼칠 거라는 그런 그 이미지가 각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얘기는 금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왜 부부싸움 했으면 그 다음날 온 직원들이 다 알게끔 막 표내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막 와이셔츠도 꾸깃꾸깃하고 막 인상 빡 쓰고 막 이렇게 그런 거 결코 좋은 일 아닙니다. 자기의 이미지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이죠. 자, 또 볼까요? 자기의 채무 현황 그리고 이제 병력 이런 것도 사실 얘기하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뭐 어떤 일 때문에 예전에 했던 어떤 사업 때문에 빚이 굉장히 많아. 이거 자랑 아니거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과거의 어떤 병력들, 뭐 과거에 굉장히 큰 수술을 했거나 그 다음에 뭐 우울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몸이 약한 사람의 어떤 이미지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완쾌됐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굳이 뭐 말을 안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뭐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는 쪽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배우자가 뭐 이제 아내가 되든 남편이 되든 나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배우자가 창업을 해서 어떤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직장 동료들이나 상사한테 알려서 좋을 일이 없을 만한 아이템입니다. 실질적인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전에 제 아는 그 지인이 하는 회사에서 그 밑에 있는 어떤 과장 직원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와이프가 카페를 차린 거예요. 그 회사에서 멀지 않은 그 어떤 위치에. 그래서 이제 그 과장이라는 그 친구가 너무 이제 좋아하면서 막 그 직원들을 초대하고 홍보 좀 부탁드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제 잘 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퇴근 후에 이제 가서 카페를 같이 마감을 하고 이제 아내와 함께 퇴근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좋아할 직장 상사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하잖아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그 아르바이트가 이렇게 펑크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때우러 업무 시간 중에 이제 그 과장이라는 분이 그 살짝 이제 그 땜빵을 하러 그 카페에 다녔었나 봐요. 그 아르바이트가 이제 금방 온다고 그러는 직원이 막 이렇게 잠수 타고 그런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 이제 직원들 사이에 얘기가 되고 문제가 돼서 결국에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퇴직을 한 거죠. 그 공사 구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배우자가 창업을 해서 그 일을 거의 투잡처럼 함께 한다는 식의 어떤 그런 이미지는 절대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어떤 그 동료들의 어떤 비밀을 알았을 경우 절대로 그거는 이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뒷담화도 물론이고 우연히 알게 된 어떤 그 동료들의 비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절대로 입을 무겁게 가지고 있는 게 자기 이미지를 지키는 일, 회사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비밀을 남에게 전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 예전에 이제 회사에서 별명이 아나운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온 직원들이 금방 그 몇 시간 안에 알게 된다. 그리고 뭔가 소문내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해라. 아나운서한테 얘기를 해라. 그게 얼마나 불미스러운 그 별명이에요. 자칫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료들의 어떤 비밀이나 동료들의 어떤 뒷담화는 절대 하지 않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까요? 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를 겉으로 드러내면 나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경우가 하면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병원에 들렸다 출근하겠습니다. 너무 감기가 심해서 병원에 들렸다 출근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뭐 어쩌다 한 번, 1년에 한 번 이런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괜찮아? 막 이러면서 걱정해 주는 건데 굉장히 자주 하는 직원들이 있죠. 그런 거는 자기 관리가 안 돼서 프로답지 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물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점심시간에 내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잠깐 병원에 갔다 오는 것도 그 동료들한테 특별히 병원에 간다는 얘기 하지 않고 이제 병원에 가는 거 그런 거 되게 중요하고 약봉지도 돌아다니게 하면 안 돼요. 남들한테 눈에 띄게 하는 거 별로 좋은 일 아닙니다. 그런 거를 그러니까 내가 막 그 몸이 아프고 내가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를 겉으로 드러내서 좋을 일은 없는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지금 우울해, 너무 짜증이 나 이런 걸 막 얼굴에 표를 막 내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옆에서 이렇게 보기에도 쟤 완전 짜증났나 봐 이렇게 보이게끔. 그리고 나 지금 기분이 굉장히 우울한데 나 왜 우울한지 누가 안 물어봐 주냐 막 이런 그런 스타일들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 정말 프로답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우울하거나 우울 모드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짜증이 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인간관계가 이렇게 점점 멀어져요.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피곤해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그 마음에 어떤 이제 그 왜 가면 쓴다고 그러잖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조직에서는. 그래서 다소 뭐 우울하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도 회사에서는 프로기 때문에 밝은 얼굴로 남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이게 프로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직장에서 의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해야 될 일, 의도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리해서. 첫 번째는 건강관리예요. 내가 건강관리에 굉장히 나는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의도적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더욱더 그 어떤 성과를 내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거든요. 프로들은 자기 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한다는 걸 의도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먹는 거, 운동 이런 걸로요. 먹는 것도 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아침 안 먹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제 저녁에 술을 너무 마셨더니 뭐 몸이 막 안 좋아요. 라든지 막 이런 거. 그리고 그렇게 먹는 거 나 먹는 거 그렇게 막 챙겨 먹고 이런 스타일 아닌 경우 대충 아무거나 먹으면 돼 라는 것도 자랑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 아침을 안 먹거든 실질적으로 왜 아침에 막 야쿠르트 아줌마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요구르트, 몸에 좋은 어떤 요구르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견과류 뭐 이런 거라도 이렇게 좋은 거 먹고 홍삼이라도 마시고 뭐 비타민 먹고 이렇게 해서 저는 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어필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운동도 전 새벽에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수영하고 와요. 수영하고 출근해요. 이런 거 좀 말씀하세요. 자랑하실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녁 때 저는 뭐 일주일에 뭐 2, 3일씩 뭐 헬스클럽 다녀요.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 건 어필하시고 내 몸을 내가 관리를 하고 있다. 나는 굉장히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친다. 라는 거를 어필하는 거는
내가 유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남들이 인정하게끔 하는 그런 무언의 홍보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흘 동안 무얼 먹었는지 나에게 얘기해주면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수 있어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정말 공감할 만한 얘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3일 동안 어떤 걸 먹었지? 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사흘치 드신 거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좀 신경 써서 안 드셨다 그러면 건강식을 내가 내 몸을 위해서 좀 건강한 음식들을 먹어줘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개발하고 있다, 난 취미 생활이 있다 라는 것도 어필하시는 게 좋아요. 의도적으로 어필하는 거. 자기 개발에서는 무슨 영어 공부하고 중국어 공부하고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뭔가 하면 자기의 어떤 그 전공 분야 있잖아요.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계속 공부하고 있다는 걸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케팅, 영업, 재무회계, 일반 관리 전부 다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야 될 정말 무궁무진하게 파고 들어야 될 그런 분야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한다 그러면 정말 마케팅 공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고, 그게 겉으로 보여야 되게 안 하면서도 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직원 중에서 일본에서 이제 브랜드를 런칭을 하는데 그거를 담당하는 직원이 일본을 전혀 못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일은 굉장히 잘하는데. 그래서 일본 공부를 시작을 해라. 회사에서 학원비를 대줄게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웃고 빙글빙글 웃고 말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언제 그거를 그걸 할지 제가 자신이 없어서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일본 브랜드를 런칭해서 그 사업을 계속 한 지가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계속 하면서 처음에 시작했더라면 얼마나 3년 지났을 때 일본어를 잘하는 직원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 브랜드를 런칭을 하면 일본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중국에서 브랜드 들어오면은 중국어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기본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전문적인 영역을 이제 개척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게 외식 프랜차이즈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쪽에 일하면서도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그 프랜차이즈 쪽에 아는 지인들이 되게 많아서 그 지인들이 주로 이제 본부장급들이거나 아니면 대표거나 그렇거든요. 그럼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직원들이 그런 외식 프랜차이즈에 있으면서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죠. 관심이 없고. 그건 일에 대해서 열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프랜차이즈에 있는 사람이면 정말 어떤 부서에 있든지 간에 정말 원두 종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커피 박사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음식 관련된 프랜차이즈, 근데 나 먹는 거 관심 없어서 주말에도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어요, 중국집에서 라고 하면 그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일을 이렇게 그 일에 대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내가 제일 전문가야 라고 할 만큼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계속 회사가 직장 상사가 알 수 있게끔 어필하는 일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취미 생활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취미 활동을, 자기가 취미를 갖고 있어야지 굉장히 이렇게 막 생생하고 능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이 되거든요. 저 취미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글쎄요 라거나, 운동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운동도 할 줄 아는 거 글쎄요 라거나, 굉장히 매력 없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막
막 눈 반짝반짝거리면서 이제 자기 취미에 대해서 막 얘기할 수 있는, 상대방이랑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취미 활동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취미가 없다고 하시면 뭔가 하나, 나 뭐 하나 재미있는 거 하나 지금부터 시작해 봐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자, 세 번째는 그 사생활 관리에 대해서 어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왜 그 개인의 어떤 그 가족사에 뭐 어려운 일이나 있으면은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반대되는 경우인데요. 나는 굉장히 가정을 잘 돌보고 화목하고 가정에 굉장히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건 어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모시고 뭐 이번에 여행 가려고요. 부모님 모시고 어딜 다녀왔어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라든지 아니면 와이프 생일이라서 뭐 이번에 좀 기쁘게 해주려고 뭐 제가 선물도 준비하고 뭐 식당도 좋은데 미리 예약해놓고 막 서프라이즈 파티 할 겁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사람이 이제 그 회사의 직원이 그 가정이 안정돼 있으면 굉장히 안정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건 회사에서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에서 의도적으로 해야 될 행동, 어필해야 될 행동, 그리고 뭐 꼭 그걸 뭐 거짓말을 하거나 막 이렇게 감출 일은 아니지만 내가 굳이 끄집어내서 그렇게 얘기하거나 뭐 이러면 안 될 만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들으시고 그 본인들 개개인이 성향이 다 다르니까 이 중에서 응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들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미처 못했지만, 그리고 이런 거는 내가 조금 더 어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추천 영상 나가는 거 함께 보시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